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이 개념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대구지법 당사자 없는 자리서 친구 부모 험담 학교 폭력 인정 안 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6일 고교생 A군이 경북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 가해학생 조치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상대방은 경북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조치 처분을 한 처분권자가 되는 것이고, 이 처분을 하기 전에 그 절차적으로 울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결정되면 그 학교폭력에 대한 그 조치 처분이 결정이 되면 그거를 실제로 처분을 하는 처분청은 이제 교육장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조치 처분을 한 거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이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행정심판을 이제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과 핵심적인 차이는 행정소송에서는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피고가 항소를 하면 2심 가는 것이고 또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 측에서 구제를 받아서 목적을 달성한다면 그것으로서 확정적으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고, 상대방인 피청구인 측에서 우리는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 소송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구제 수단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갈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행정심판을 거쳐서 그 행정심판 단계에서 구제를 받는다면 확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군은 지난해 6월 학교 자습실에서, 장소는 학교 자습실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이 학교 내 그리고 외를 이제 불문합니다. 학교 내에서도 외부에서도 발생한 것을 어느 것이든 전부 다 학교폭력에 그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학교 내부인 자습실에서 발생한 겁니다. 학교 자습실에서 같은 반 친구 B군과 잡담을 하다. 그러니까 A군하고 B군이 학교 자습실에서 잡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C군의 어머니에 대해서 험담하는 말을 했다. 그래서 A군이 B군에게 그 C군의 어머니에 대해서 험담을 했습니다. 험담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를 했다면 명예훼손적인 행위가 될 수가 있고,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다고 한다면 모욕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후 B군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C군은 A군을 학교폭력 대책 가해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C군은 B로부터 이 말을 듣고 C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폭행, 협박, 감금 등등,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 이러한 행위 등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재산상의 어떤 그 피해를 수반한다라고 하는 것이 학교폭력이다라고 학교폭력 예방법에 개념적으로 용어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C군은 자기의 어머니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모욕적인 험담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적어도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학교폭력으로 이제 신고를 이제 한 것입니다. 가해자로.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관할인 경북 울진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이 사건을 넘긴 겁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어떻게 했느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A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 주체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을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가해자인 A 학생, A군, 이 A 학생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일로 가장 가벼운 이제 그 서면 사과죠. 서면 피해자에 대한 서면 사과 조치 처분을 이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제 실제로 이에 대해서 조치 처분이라고 하는 행정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A군 측, A군하고 이제 보호자 측이죠. A군 측은 이에 대해서 행정 심판을 할 수가 있겠고 또 행정 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행정 심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여기서는 행정 소송을 했습니다. 행정 소송을 하면서 뭐라고 주장했느냐? 이 A군은 C군에게 이야기가 전달될지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B군에게 얘기를 했지만 잡수실에서 C군에게 전달될지를 몰랐다, 예측하지 못했다. 그리고 직접적인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 C군에 대해서 직접적인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대화 내용이 유출됐다는 것만으로 대화 내용이 결과적으로 C군에게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것만으로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A군 측이죠. 원고가 피해 학생이 없는 자리에서 어머니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일단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개된 곳에서 와 상반되게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둘만의 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으로 A군과 B군 사이에 있었던 이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그리고 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서두에 말씀드린 이 사안에서 명예훼손이 되거나 또는 모욕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연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 공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모욕적인 그런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A군과 B군은 공개되지 않은 그 학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학교의 자습실에서 A군과 B군이 얘기를 하다가 그 B군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이 A군 측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또는 모욕적인 그런 발언, 험담에 대해서 전파 가능성,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라고 법원 재판부에서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발언이 학교폭력 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설사 전파 가능성,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원칙이고, 설사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경위와 처분으로 인해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할 때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에 위법하다고 덧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라든가 또는 A군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이 조치 처분을 한 그 처분은
그러한 처분으로 인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보다는 A군 측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커서 이 조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 위법하다, 그래서 취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안이 공연성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학교 폭력에서의 모욕이나 또 명예훼손적 행위로 인해서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판결이고요. 여기에서 서면 사과라고 하는 것은 조치 처분에서 1호의 처분인데, 이 서면 사과라고 하는 것은 생활기록부에 바로 기재가 되지는 않고요. 이것은 이제 조건부로 이제 기재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서면 사과하라 이렇게 했더니 서면 사과를 하지 않거나 이행을 하지 않거나 또는 이 학생이 가해 학생이라고 된 이 A군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 똑같은 학교 폭력 사안을 일으켰거나 그랬을 경우에, 학교 폭력을 야기해서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그때에 한해서 생활기록부에 생기부에 기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면 사과를 하라고 조치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을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졸업할 때까지 재학 기간 중에 다른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는다면 또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치 처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고 또 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재학 기간 중에 또 다른 학교 폭력을 야기했을 경우에만 기재가 되는 것이고, 설사 이 서면 사과라고 하는 것이 생기부에 기재가 되어도 이것은 이 일로 처분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이제 하게 되면 그 생기부에서 이제 삭제가 됩니다. 졸업하게 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되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은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가 있고, 또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이와 같은 1, 2, 3호 조치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이제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면 사과에 대한 생기부 기재 여부, 이에 대해서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 개념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